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즈과학학원에서 한영고를 전담해서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은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날이 좀 풀렸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확실히 또 해가 떨어지니까 또 확 추운 기가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추운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제 한영고 통합과학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저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건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아마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게 이제 통합과학 과목이기는 하죠. 그래서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이 된 이후로 처음 만나는 이제 학생들이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수능 과목으로 채택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변화일 건데, 제가 이제 교육부에서 좀 발표한 통합과학의 수능을 이런 식으로 내겠다라고 하는 걸 키워드로 조금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그 수학적 사고를 요구한다라고 해서 조금 잘 안 보이시나요? 거기 PPT가 좀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할 건데요. 네, 수학적 사고를 요구한다라고 해서 그래프를 좀 사용해서 도표라든지 그래프를 사용해서 수능으로 이제 통합과학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 과정이라든지 탐구 과정의 문제를 갖다가 길게 좀 주면서 긴 호흡을 가지면서 문장형 문제로 이제 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물화생지를 모두 담고 있는 이제 과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 문제 안에 화생지를 모두 담고 있다든지 물화생을 모두 담고 있다든지 해서 이제 한 문제 안에 물화생지를 모두 통합형으로 이제 낸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로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를 좀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능으로 이렇게 내겠다라고 하기는 하겠지만은 학교 쌤들도 요거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래도 학교 내신에도 요게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일단은 한영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실험 과정이라든지 탐구 과정을 사용하면서 문장형 문제를 낸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한영고도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영고 자체가 이제 물리 문제는 물리쌤이 출제를 하고 화학 문제는 화학쌤이 출제를 하다 보니까 각 과목에 이제 담당하는 쌤이 출제를 하다 보니까 과목별로의 문제별로의 연계율은 조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일단은 교육과정이 좀 개편이 된 상황에서 통합형 문제를 내달라라는 식으로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올해부터는 한영고에서도 약간의 연계율을 조금 높이지는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럼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한영고에서는 그럼 통합과학이 어떤 스타일로 출제가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한영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랑 부교재 두 개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교과서는 거의 펴보시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부교재의 연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부교재라고 하면 교과서의 약간 확장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통합과학의 기본 내용은 모두 다 담고 있으면서 그 통합과학에서 담고 있는 과학 과목들 중에서 고2라든지 고3에서 배우는 내용들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일부분.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생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전 교육과정에서 이거는 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 싶으면 이전 교육과정의 내용까지도 이제 추가된 내용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약간 확장된 개념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걸로 이제 부교재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게 이제 비중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어서 이제 그 통합과학에서 이제 물화생지 파트가 어느 정도의 이제 비중을 가지는지를 조금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단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통합과학에서 이제 학부모님들께 생각을 하셨을 때 물리화학에서 변별력을 줄 것 같나요? 아니면 생명지구과학에서 변별력을 줄 것 같나요? 네, 아무래도 느낌상은 이제 물화에서 좀 변별력을 주지 않을까 이제 싶으실 건데, 학생들이 이제 배울 때는 물리화학을 좀 어렵게 좀 배우고요. 어렵게 좀 다가오고요. 반대로 이제 생명이나 지구과학을 조금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 한영고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한영고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물리화학은 어렵게 배우기는 하지만 문제는 좀 평이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첫 번째 물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항수의 비중을 제가 일단 4문제에서 6문제라고 적어놓기는 했는데 저게 최대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리의 비중이 한영고에서는 제일 작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영고 통합과학에서 물리 파트가 여러 파트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파트를 다 나가지도 않을 정도로 일단은 물리 파트의 비중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화생지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은 좀 비슷하기는 하는데 화학의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평이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생명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쌤이 좀 바뀌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얘도 좀 변별력을 다루는 파트였는데 선생님이 새로 오시고 바뀌게 되면서 생명과학의 난이도도 조금 낮아지고요. 오히려 통합과학에서 변별력을 준다라고 하면 요즘은 그냥 지구과학에서만 변별력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과학의 난이도가 좀 높은 편에 속하고요. 어머니 이 앞에 네, 그래서 지구과학에서 이제 변별력이 좀 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래쪽에다가 이제 평균 1등급 컷을 좀 써놨는데 95에서 100점 사이에 이제 평균 1등급 컷이 좀 잡히거든요. 보통은 한 문제를 틀리는데 한 문제의 100점이 좀 작게 틀렸을 때가 이제 안전하게 1등급인데 요거는 사실 이제 작년까지의 기준이고요. 올해가 되면서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1등급을 받는 인원이 원래는 4%였다가 지금은 이제 10%가 되기도 하면서 인원수가 늘어났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평균 1등급 값이 좀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건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렇게 크게 다이나믹하게 변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상위권 학생들이 워낙 촘촘하게 점수를 받는 상황이고 0.1점, 0.2점, 0.2점 그 막 98.5점이라고 했을 때 그 같은 점수를 갖는 친구들도 여러 명이 좀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등급 이게 뭐 5등급제로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1등급을 받는 그 인원수가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컷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고요. 여전히 한 문제 정도를 틀리는 게 안전하게 좀 1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한영고에서 통합과학이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지를 키워드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영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교재의 연계율이 좀 많이 높은 편이고요. 부교재를 좀 꼼꼼히 봐줘야지만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부교재의 연계율이 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등과학하고는 다르게 중등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한 문제라도 더 맞춰줄까라는 식으로 문제를 냈다면 고등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 한 문제라도 더 틀릴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험을 내는 게 변별을 내야 되고 등급을 좀 나눠야 되는 게 아무래도 고등학교 시험이기 때문에 지역적 개념에 이제 문제가 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건데 일단은 지역적 개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기억하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이하게 나오다가 D급 지문에서 갑자기 이제 지역적 개념을 하나를 쓴다는 등 해서 이제 많은 양이 나오진 않는데 아까 등급 컷을 보셔서 알겠지만 개수가 많진 않아요. 한 고사당 많으면 한 2문제,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가 보통 출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많은 양은 아니지만 틀렸을 경우에는 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납기성 문장형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근데 이제 납기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등학교 모든 시험의 좀 키워드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제 틀릴까라고 하면서 시험을 좀 내다 보니까 납기성의 문장형 문제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을 건데 제가 한번 이제 한영고 통합과학의 뭔가 시험지를 참 분석을 해봤을 때 한영고 통합과학에서 내는 약간 납기성 문제라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간 말장난 같은 느낌.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갖는데 그 얘기하는 말이 다른 게 있죠. 같은 의미인데 다르다고 하면 요 문장은 부교재에서 나왔다면 요 문장으로 시험으로 내는 느낌. 그래서 약간 말장난 같은 느낌으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납기성 문제를 봤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서술형 문제의 비중이 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영고에서 내는 서답형 문제가 평균적으로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이제 뭐 A라는 이름을 구하세요 하면 이제 단답형이고 그 A라는 이름을 구하고 그렇게 왜 생각을 하는지 서술하세요 라면 이제 서술형 문제가 이제 될 건데 보통 이제 다른 학교들보다는 기본적으로 서술형 문제의 비중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물리쌤이 물리시험을 내고 화학쌤이 화학시험을 내는데 화학 선생님께서 서술형 한 문제만 내볼까? 똑같이 이제 생명쌤도 서술형 한 문제만 내볼까?
그러니까 각 쌤들은 한 문제만 내기는 하겠지만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 문제 이제 서술형 문제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고 있기 때문에 서술하시오라는 문제들이 좀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일단 한영구의 시험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물론 뭐 저와 함께라면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 통합과학이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통합과학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보기 시작한 게 18년도부터거든요. 18년도부터 제가 이제 첫 해에는 한영고랑 광운고랑 명일여고랑 이렇게 해서 이제 세 학교를 담당을 했었는데, 다음 해부터 이제 점점 한영고의 학생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영고만 이제 전담해서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볼 수 있는 통합과학의 교재가 아니라 한영고 부교재에 맞춰서, 한영고 뭐 교과서에 맞춰서 한영고 쌤들이 주로 좋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자체 제작한 개념서를 사용해서 개념을 다지고 있고요. 개념을 다진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개념의 이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까지가, 적용을 하는 것까지가 이제 개념의 이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보통 적용해서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리게 시킬 때는 보통 빈칸 채우기라든지 서술학습지를 좀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뭐 그 고등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시험을 보고 나면 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다 아는데 실수를 했어요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저한테 우리 애가 좀 덤벙거려요, 우리 애가 좀 꼼꼼하지 못해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약간 요걸로 이제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쓰여있는 상태에서 이게 맞냐 틀리냐를 판별하는 거랑 문제가 쓰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그 답을 적는 거랑은 좀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적으면서 내가 구멍 뚫린 개념은 어디가 없는지, 혹시나 이제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암기와 이해가 둘 다 돼야지만 되는 과목에 해당이 되는데, 내가 혹시나 이쪽 부분에 암기가 좀 부족하지는 않은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빈칸 채우기라든지 서술형으로 이제 학습지로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 내신 대비가 들어가게 되면 올인원이라고 얘기를 해서 통합과학에서 출제할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유형별로 조금 제가 나눠놨어요. 유형별로 나눠놓은 다음에 그 유형별에 맞춰서 지난 한영고에서의 이제 기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부교재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내가 생각했을 때, 쌤이 생각했을 때 뭐 이렇게 낼 것 같다라는 식으로 유형별로 만날 수 있는 모든 지문들을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내신 대비 이제 풀리게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나눠준 자료들을 모두 저는 제가 이제 직접 손풀이를 한 해설지를 같이 나눠주고 있는데, 문제를 모르면 이거를 보고 너네가 알아내라 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용도는 아니고요. 이거의 주 목적은 학생들이 이제 실수를 하게 되면 동그라미 1번 맞고, 동그라미 1번 읽었고, 동그라미 2번을 읽었는데 2번이 틀린 것 같으니까 2번을 체크하고 3, 4, 5는 읽지도 않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실수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확실하게 이제 본인이 알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손풀이 해설지의 부제가 제가 MBT처럼 풀기라고 되어 있을 건데, 저는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하고 클리닉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처럼 풀게 하도록 연습을 좀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틀린 답을 바르게 고치기도 하고, 맞았으면 그게 확실하게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적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걸 학생들한테 시켜주고 있고요. 그게 이제 그러면 본인이 적은 거랑 실제 이제 제가 쓴 답이랑 맞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손풀이 해설지를 제공을 하면서 저와 함께 풀기 하는 연습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이제 누적 복습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복습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복습하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조교가 이제 일일이 다 이걸 이제 손풀이로 만든 건데, 조교가 이제 매주 제 수업을 듣고 나면 그 수업에 맞춰서 이 강의 노트를 제작을 하거든요. 이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복습을 진행을 하는데, 그냥 글로 읽는 것보다는 확실히 여기가 이미지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로 뭔가 머리에 각인이 되면서 그거를 좀 더 이제 확실하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이미지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강의 노트를 매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강의 노트를 통해서 학생들하고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험 한 3주 전쯤에
한 번에 묶어서 거기다가 이제 학교 쌤들의 이제 필기까지 다 추가를 한 상태에서 한 번에 이제 개념 썸머리로 추가된다, 아니, 지급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은비티의 스파이라고 적어놨는데,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학교 시험 문제를 내는 건 학교쌤이 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뭐 학교쌤이 매년 뭐 변하지 않고 똑같다라고 하시더라도 그 해에 그 쌤이 강조하는 내용과 작년에 강조했던 내용은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년마다 수업을 시작할 때 요 친구들을 제가 이제 손들어서, 아니 손든 건 아니죠. 저한테 이제 카톡을 따로 보내서 원하면 이제 요게 뭐 하는 거냐면요. 학교 쌤들의 수업을 졸지 않고 모든 내용을 다 필기하는 저의 이제 스파이 팀을 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혹시나 졸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통 한 4명에서 5명, 많게는 5명에서 6명 정도까지 이제 스파이를 좀 꾸리고 있고요. 물론 뭐 공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소정의 장학금을 지금 하면서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학교쌤들이 무슨 내용을 수업을 했는지를 보고 그 내용까지 다 추가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 1회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외에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대 4회 조교 1명당 이제 4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스트 클래스를 주 1회 1시간씩 필참해야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에 배웠던 수업 내용에 대해서 객관식 주간지랑 서술형 주간지를 한 30분 정도 해결을 하고, 그 외에 이제 30분 동안에 숙제 한 거에 대한 이제 오답 해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저 왼쪽은 요게 조교들이 이걸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출석을 했다, 지각을 했다, 불참을 했다. 그 다음에 뭐 주간지를, 객관식 주간지, 서술형 주간지를 봤을 때 몇 퍼센트가 맞았고, 그거에 대해서 다 풀이까지 하고 갔다, 해설까지 하고 갔다, 숙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은 모두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문자로 다 전달이 되고요.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저한테 오는 자료거든요. 조교 친구들이 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 친구는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 파트는 괜찮은데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하면 이제 제가 저와 함께하는 이제 SOS 클래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제 개별로 좀 시간을 맞춰서 1대1로 이제 어떤 부분을 몰라 하는지,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 설명이 필요한지, 아니면 개념은 알지만 문제에 적용하는 게 좀 어려운 건지 해서 일단 학생에 맞춰서 1대1 밀착 클리닉으로 그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주 1회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이 좀 생길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서 질문을 받아주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카카오톡 보내가지고 제가 이제 답변해주는 것들에 대한 사진인데,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이제 예비고1 학생들이다 보니까 걱정이 좀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제 뭐 상담을 좀 해봤을 때 고3 어머님들보다 이제 아무래도 좀 예비고1 어머님들이 좀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았거든요. 일단은 저와 함께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게 뭐 자만이 되지 않고 자신감을 얻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강사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